정말 너가 내 딸이니? 정말 너였니? 진중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잃어버린 친딸을 만나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죠. 죽은 서리의 딸인 줄도 모르고 피선주에게 모질게 말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이제라도 친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혼재되어 있는 눈물이었는데요. 사실 35년 전에 진중배가 잘 알지도 못했던 심순애와 덜컥 결혼까지 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진중배는 직업이나 조건보다는 사람 자체만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욕심이 없고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딸인 진상아가 아니라 고하지만 실력과 인품이 훌륭한 김소우에게 회사 대표 권한을 위임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거늘 도대체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피선주에게 냉정하게 던졌던 말들이 순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중배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는데요. 미안하다 선주야. 정말 미안하다. 진중배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제라도 딸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벅찬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피선주는 친아빠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진추아도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각성한 진추아의 결정적인 활약으로 진중배와 피선주가 35년 만에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친자식이라뇨?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진상아는 탐정의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일전에 심순애가 분명히 그때 그 아이는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중배의 친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친딸이 살아있다면 진중배가 혼수 상태이건 말건 진상아의 지위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탐정의 표정에는 친딸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입꼬리마저 여유롭게 올라가 있었어요. 탐정이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그러던가요? 어머니께서 그러던가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진상아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데요. 엄마가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자 탐정이 흔들림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아까보다 더욱 단호한 어조로 명백한 선언을 내립니다. 진중배 대표님의 친딸.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순간 진상아는 온몸에 전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무너져 있었죠. 그러자 탐정이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데요. 맨입으로는 안 되죠. 큰 거 한 장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진상아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진상아는 진건축에서 받는 월급은 죄다 사채이자로 뜯기고 있었기 때문에 1억을 요구하는 탐정의 말에 입술을 꽉 깨물죠. 알았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진상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채이자도 제때 못 내고 있는데 일단 친딸은 찾아야겠고 그런데 돈 나올 구석은 없고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죠. 결국 진상아는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추가로 대출을 요청합니다. 1억만 더 땡겨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최소 3개월의 수입을 확인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계신데 추가로 1억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기존 원금 다 갚으시고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추가 대출을 거절당한 진상아는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전화기를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내가 진건축 대표인데 그깟 1억을 왜 못 빌려준다는 거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당연히 친엄마인 심순애 여사였습니다. 미용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할 생각이었죠.
초조한 마음으로 진중배를 지키는 심순애를 보고 진상아가 말하길. 엄마, 저번에 나한테 아빠 친딸 죽었다고 그랬잖아. 정말 죽은 거 맞아? 그 말에 심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상아를 바라봅니다. 마치 그 질문이 당황스럽다는 듯 눈썹을 살짝 찌푸렸고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하는데요. 갑자기 그건 왜? 확실히 죽었어. 너희 친아빠한테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거든. 그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은 잘해. 그러자 진상아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면서 되묻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 맞아? 아빠가 의뢰했던 탐정이 친딸이 살아있다고 하던데.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네 아버지 친딸이 살아있으면 정말 큰일인데. 어떡하니 상아야? 심순애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리죠. 그 말에 진상아는 잠시 망설이다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미용실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없을까? 담보대출? 그건 이미 다 끌었었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한 거 보면 모르겠어. 너희 아버지가 안 깨어나고 이대로 죽어주는 게 우리가 그나마 살 길이야. 그런데 그 순간 병실문 밖에서 미세한 인기척 소리가 들립니다. 진상아는 눈을 크게 뜨며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병실문 쪽을 바라봤고 혹시 누군가 지금의 대화를 듣기라도 했을까봐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병실 밖에는 카트를 끌고 다니는 간호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병실 밖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진상아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안도했고 다시 문을 닫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상아가 들었던 미세한 인기척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진추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문 앞에서 멈춰서서 대화를 엿들은 것이었습니다. 진추아는 진상아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는데 믿었던 엄마까지 아빠가 죽길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엄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마음속으로 엄마인 심순애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진추아인데 또다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었죠. 진추아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숨소리조차 억누르며 병원 계단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진추아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지켜내고 아버지가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친딸을 자신이 직접 찾아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추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상아의 경우 스스로 경제활동이라도 하고 있지 진추아는 드라마에서도 잘리고 그저 아빠한테 용돈 받아 생활하고 있는 캥거루족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나마 아빠한테 받고 있던 용돈도 아버지가 혼수 상태가 되면서 모두 끊겨버렸기 때문에 마치 가진 것 없이 사막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심순애와 진상아가 자리를 비우자 진중배가 있는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진추아인데요. 아빠, 제발 눈 좀 떠봐. 보란듯이 눈 떠서 진상아랑 엄마 혼내주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반응으로 누워있던 진중배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아빠! 진추아는 소리치듯 외쳤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진중배의 손을 덥석 잡고 간절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정신이 들어. 이제 괜찮은 거야. 그러자 진중배는 얼굴 근육을 힘겹게 움직이며 왼손을 살며시 입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동작은 말을 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진추아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혹시라도 심순애와 진상아가 들을까봐 걱정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진중배는 일전에 진추아가 왔을 때 손가락을 움직였을 때부터 정신은 이미 돌아온 상태였어요. 다만 심순애가 줄곧 병실을 지키고 있던 탓에 혹시라도 심순애가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중배의 눈에는 진상아와 심순애에 대한 배신감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진추아에게는 동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진중배가 진추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합니다. 추아야.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진추아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미간을 지그시 모은 진중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혹시 지금 진건축 대표는 누가 맡고 있니? 그 질문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추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현실을 떠올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진상아가 맡고 있지. 대표이사 직함 달고 사람들 앞에서 아빠 딸인 척 거들먹거리고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중배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는 숨을 들이마신 뒤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뒷목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미간이 일그러졌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소우가 자신의 뜻을 거절한 건가? 아니면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진중배인데요. 이제 진중배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가짜 딸인 진상아를 회사에서 내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진짜 친딸을 찾는 것이었죠. 진중배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품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진추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요. 추아야, 아빠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지 아빠. 이제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어. 진추아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엄마랑 진상아는 이제는 정말 못 믿겠어. 진중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 명함을 진추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친딸을 찾아달라고 해. 아빠가 부탁해서 왔다고 하면 분명히 일을 진행해 줄 거야. 처음에 진추아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친딸을 찾아달라는 아빠의 부탁을 받고 내심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고만 쳐서 마음에 안 드는 건가? 그래서 다른 딸을 찾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느덧 그녀도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한 단계 성장했어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떨쳐버리고 주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들고서 진추아가 진중배에게 말하길.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꼭 아빠 친딸 찾아줄게. 그렇게 진추아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고 만남을 갖습니다. 탐정은 진중배만 믿고 있었다가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면서 마음이 붕 뜬 상태였죠. 진상아 씨 동생분이 저를 어쩐 일로 보자고 하신 거죠? 저한테 의뢰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탐정은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죠. 진상아 쪽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진추아가 단호한 눈빛으로 탐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아빠, 아니 진중배 대표님의 친딸을 찾고 싶습니다. 탐정은 의아한 눈으로 진추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추아 씨가 대표님의 친딸을요? 갑자기 왜요? 아빠가 탐정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빠께서 의식이 돌아오셨는데 사정상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고 계세요. 아빠는 친딸을 간절하게 찾고 싶어 하세요. 지금 믿을 사람은 탐정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추아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탐정 역시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뭐라고요? 대표님의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탐정은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진중배는 병실에 산송장 상태로 누워있고 현재 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진상아니까요. 진중배를 믿고 베팅을 했다가 그가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진중배의 친딸을 찾으면 그 사람이 진건축의 후계자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탐정은 잠시 골똘히 고민을 하더니 진추아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도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의 친딸이 살아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러자 가슴 안주머니에서 한 남자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 탐정.
그런데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피선주의 아빠인 피수일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찾아야 해요. 이 남자가 아이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피수일의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막막한 나머지 크게 한숨을 쉬는 진추아. 그렇게 진추아는 피수일의 사진을 받아들고 탐정과 헤어집니다. 탐정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지만 인적사항도 모르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사람을 찾는 게 가능할지 눈앞이 깜깜해지는 진추아인데요. 하지만 지금 진추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찾아간 곳이 바로 김소우의 집이었습니다. 피미주라는 이름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혐오감이 치밀었기 때문에 그 집만큼은 정말 가기 싫었지만 김소우가 아버지한테 대표 권한을 받아놓고도 어째서 대표 자리를 마다한 건지 진중배를 대신해서 이유를 물어봐야 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진중배에게 못하겠다며 입술을 삐죽이며 짜증부터 냈을 진추아였지만 최근 겪은 충격적인 일들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소우와 만나는 진추아. 김소우는 예상치 못한 진추아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추아, 너가 연락도 없이 여기 웬일이야?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갔습니다. 이미 피선주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진상아 쪽과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던 김소우로선 진추아의 등장이 당연히 탐탁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진추아는 그런 기색을 살필 겨를도 없이 급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저희 아빠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김소우는 순간 그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추아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빠가 형부한테 진건축 대표 권한을 위임하셨다던데 왜 거절하신 거예요? 나한테 진건축 대표 권한을 위임하셨다고?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진추아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형부한테 퀵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했어요. 아빠 쓰러지셨던 그날에 서류 못 받으셨어요? 지금 진상아 걔가 아빠 거 다 빼돌리려고 대표 자리에 앉아서 엄마랑 작당 모의하고 있어요. 염치 없지만 형부가 우리 아빠를 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진추아의 말을 듣자마자 김소우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는 김소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때마침 김소우의 아들인 테리가 다가옵니다. 테리를 보자마자 김소우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어보길. 테리야, 혹시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아빠한테 온 거라고 하면서 서류 봉투 같은 거 전해준 적 없었어? 테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대답하는데요. 아, 그거. 그때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 그 말에 김소우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제서야 책상과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책상 서랍, 파일함을 비롯하여 구석구석 모조리 뒤지기 시작하는 김소우. 진추아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진중배의 이름이 찍힌 서류 봉투를 찾기 위해 사무실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상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진추아와 김소우가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진추아가 탐정에게 받은 피수일의 사진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우연찮게 사진을 목격한 김소우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란 나머지 진추아에게 조심스럽게 되묻는데요. 추아야, 이 사진을 너가 왜 가지고 있어? 진추아는 김소우의 표정을 보며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탐정님한테 받은 거예요. 탐정한테? 아빠 친딸을 찾으려면 이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소우의 눈빛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대표님의 친딸이랑 이분이랑 무슨 관계인데? 그러자 진추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 전에 아빠 친딸을 이분이 데려갔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 순간 김소우는 전신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진추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틀림없이 자신의 새아버지였어요.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와 일본에서 줄곧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진중배 대표의 친딸을 데려갔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죠. 김소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다가 진추아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김소우. 이 사람 우리 아버지야. 진추아 역시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김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다 진추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형부 아빠가 우리 아빠 친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김소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건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 35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다시 서류를 찾기 시작한 두 사람은 마침내 폐기용지를 모아놓은 박스에서 진중배가 보낸 서류를 발견합니다. 봉투는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의 서류는 멀쩡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대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대표 권한 위임장, 수기로 작성된 진중배의 서명, 공증 확인 스탬프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공식 문서였습니다. 뒤늦게 진중배가 보낸 서류를 보자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김소우가 아차 싶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누가 이 서류를 여기에 버린 거지? 그리고 김소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대표님의 친딸이 살아있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건축의 대표직을 맡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소기의 성과를 얻고 헤어지는데요. 같은 시각 진상아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한켠 은밀하게 마련된 룸에서 두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피수일과 김소우의 친모였죠. 진건축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친모와 피수일은 진건축이라는 회사에 대해 딱히 아는 것이 없었지만 김소우가 일했던 곳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전하는데요. 검토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진상아는 의외로 쉽게 투자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환하게 웃죠. 진중배의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던 진상아는 혹시라도 아빠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됐을까봐 미팅을 마치자마자 귀신같이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병실 안에는 김소우를 만나고 돌아온 진추아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진상아는 콧방귀를 뀌듯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알바라도 좀 해. 여기는 엄마랑 내가 지키면 되니까. 그러자 진추아가 매서운 표정으로 진상아를 노려보며 입을 여는데요. 야, 진상아. 그녀의 단단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립니다. 너가 그렇게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진상아는 순간 눈을 가늘게 뜨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자 진추아는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 친딸 거의 찾아냈거든. 그 한마디에 진상아의 눈동자가 확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친딸을 찾았다니? 두 손이 저절로 꽉 쥐어지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알 거 없어. 어차피 친딸만 찾으면 넌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야, 진추아. 당장 말하지 못해? 그 말에 진추아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진상아의 말을 무시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진상아는 투자 미팅을 하고 와서 한창 기분이 좋았는데 진추아가 했던 말 때문에 또다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데요. 정말 친딸을 찾았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진상아의 눈동자에는 조급함과 공포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진상아의 불안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조용하지만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진추아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은 김소우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바로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김소우는 피수일을 보자마자 잠시 숨을 고르고 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진추아에게 받았던 35년 전 젊은 시절의 피수일 사진이었죠. 아버지,
혹시 3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피수일은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 젊었을 때 사진이잖아.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의아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소은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사실 내가 35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어. 사고로 죽을 뻔한 나를 너희 엄마가 구해줬고 그때의 인연으로 일본에서 너희 엄마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35년 전 일은 갑자기 왜? 김소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진건축 대표님의 친딸을 35년 전에 아버지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피수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자신의 안에서 잊힌 무언가를 꺼내보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3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이 고작 사진 한 장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어딘가 두려운 기색도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든. 아무 기억이 없어. 김소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피수일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데요. 그렇잖아도 나도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오늘 진건축에서 진상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투자를 제안했거든. 김소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진상아가요? 사실 우리도 한국에 들어온 김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긴 했거든. 그런데 진건축이 때마침 너가 다녔던 회사잖아. 그래서 말인데 여기 투자할 만한 곳이니? 그 말에 김소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피수일이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전망이 어두운 회사야. 진건축은 확실히 좋은 회사예요. 대표님이 정말 훌륭하게 키우신 곳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요. 김소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진건축을 이끌어왔던 대표님이 쓰러지시고 그 딸이 회사를 빼앗다시피 해서 대표직을 맡고 있거든요. 피수일의 눈빛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께서 만났던 진상아예요. 그게 사실이야? 피수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거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물어보길 잘했어. 고맙다 소우야. 김소우를 보내고 침대에 누운 피수일은 아들인 김소우가 했던 말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진건축 대표의 친딸을 내가 데려갔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김소우가 보여준 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자신이 분명했죠. 도대체 3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왜 그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기억을 잃어버려야 했던 걸까? 피수일은 눈을 감았지만 뇌리에 깊이 박힌 그 말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표님의 친딸을 데려가셨대요. 피수일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쉰 뒤 결국 스르르 눈을 감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은 잠속에서 피수일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마치 필름처럼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버려진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동거남에게 머리를 맞고 쓰러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나머지 곧바로 잠에서 깨는 피수일. 현실로 돌아온 피수일은 숨을 헐떡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사실을 피수일은 0.1초 만에 직감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35년 전 기억이 기적적으로 모두 돌아온 것이죠. 김소우의 친모는 갑자기 일어난 피수일 때문에 덩달아 잠에서 깨버려서 피수일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거예요? 피수일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담담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기억 돌아온 것 같아요. 35년 전 그때의 기억이요.
뭐라고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피수일은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텅 빈 눈빛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 김소우와의 대화가 반복되고 있었죠. 35년 전 대표님의 딸을 아버지가 데려갔대요. 그 말 한마디에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떨리는 손으로 안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느껴지던 아기의 무게.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정신이 아득했던 시간.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을 지키고 싶었던 절박함. 피수일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봉인해버린 기억을 조심스레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그 끝에 도착한 곳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 한 채. 그곳은 바로 오래전 한마는과 함께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집은 예전보다 많이 낡긴 했지만 그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월에 찌든 대문을 마주하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슬며시 고개를 들이밀자 그가 마주한 것은 뜻밖에도 김소우와 피선주의 얼굴이었죠. 뜻밖의 손님에 깜짝 놀란 나머지 두 눈이 휘둥그레진 김소우와 피선주가 피수일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의 말에 피수일은 그 말에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김소우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소우야, 너가 어제 나한테 했던 말 있지? 35년 전에 대표님 친딸을 내가 데리고 갔다는 그 말. 그 말이 사실이었어. 그때 기억이 모두 돌아왔어. 그 말에 김소우와 피선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피선주는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시아버지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말에 일단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살며시 미소를 짓는데요. 기억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잘 됐어요, 아버님. 그러자 피수일이 시선을 피선주 쪽으로 옮겨서 피선주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피선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혹시 너가 선주니? 피선주는 느닷없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 피수일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멋쩍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이름이 피선주예요. 그 순간 피수일의 목이 막히고 말문이 멎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 자신이 안고 도망쳤던 그 아기.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다 커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피수일은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멍하니 피선주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주야, 내가 너 아빠야. 피선주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듯 아무 말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피수일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우가 말했던 진중배 대표의 친딸이 바로 너야. 그 말에 피선주는 숨조차 멎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고 김소우는 옆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소우 씨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고? 이것부터 이해가 되질 않는데 심지어 내가 진중배 대표의 친딸이라니. 납득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죠. 믿고 싶지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수일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35년 전 있었던 일에 관하여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버려진 아이를 데려왔던 일,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고 하다가 머리를 가격당하고 기억을 잃었던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죠. 피선주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허겁지겁 미용실에 달려가서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봤는데 맙소사. 자신의 아버지가 틀림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눈으로 액자를 바라보고 있던 피선주에게 한마는이 가위질을 하며 말합니다. 갑자기 아버지 사진은 왜? 시집갈 생각하니까 손잡고 입장해줄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 피선주는 멍하니 액자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금 아빠가 집에 왔어. 순간 놀라서 가위를 떨어뜨린 한마는이 피선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빠가 집에 왔다고? 한마는은 손님들에게 황급히 양해를 구한 뒤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슬리퍼를 끌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는 피수이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죠. 머리가 희끗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 한마느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듯 외쳤습니다. 야, 피수일. 여태까지 어디서 뭘 하고 지냈어? 나한테 애 셋이나 맡겨두고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어디서 숨어 지낸 거냐고. 그러자 피선주가 소리를 지르는 한마는의 등 뒤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어보는데요. 엄마, 아빠가 나 주워온 애라는데 그게 사실이야? 한마느는 바로 등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피선주의 말에 대답을 하는 순간 선주가 자신을 원망할까, 그 말 한마디에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릴까. 그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기 때문입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숨을 깊게 들이쉰 한마느는 마침내 돌아서서 피선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피선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5년 전 너희 아버지가 죽을 뻔한 너를 데려왔어. 그 후에 부모를 찾아주려고 나갔다가 35년 동안 돌아오지 못한 거지. 한마느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이제야 말해서 미안해 선주야. 그 말이 떨어지자 피선주는 두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피선주에게 감정에 휘둘릴 여유 따위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진상아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진 않을지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 앞만 보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야만 했죠.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정신없이 뛰던 발걸음은 결국 진중배의 병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진추아가 진중배를 간호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들어온 피선주를 보고 진추아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묻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피선주는 그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로 곧장 병상에 누운 진중배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딸 선주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간절하고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던 진중배는 딸이 왔다는 말에 순간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피선주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진중배. 피선주 씨가 내 딸이라고요? 심순애에게 워낙 많이 뒤통수를 맞아서 그런지 진중배는 선뜻 피선주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추아를 통해 피선주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데요. 피선주는 선우건충이를 김소우에게 부탁하고 하루 종일 진중배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그의 호흡을 느끼며 지금껏 함께하지 못한 세월을 조용히 곱씹었죠. 다행히도 이날만큼은 심순애와 진상아가 병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진추아가 간병을 맡고 있었기에 조용한 하루가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진추아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빠, 결과 가지고 왔어. 그 말에 진중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열어보는 진중배.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보고 진중배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와르륵 떨어집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딸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찾게 된 것이죠. 진중배는 그제서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선주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선주야. 너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이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중배의 울음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자 피선주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속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아빠는 잘못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눈물의 부녀상봉이 이뤄지는 감동의 순간을 깨고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상아와 심순애였죠. 두 사람은 진중배와 피선주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는 진상아. 아빠 미쳤어요? 왜 피선주랑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진추아, 너는 아빠 깨어났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병실 안의 공기를 단숨에 가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진중배가 싸나운 눈으로 진상아와 심순애를 흘겨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선주가 잃어버린 내 친딸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았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진상아,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피선주가 어떻게 아빠 친딸이라는 거예요? 진상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심순애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했습니다. 그 순간 진추아가 유전자 검사지를 진상아의 얼굴에 들이미는데요. 선주 언니 아빠 친딸 맞거든. 자신만만했던 진상아와 심순애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경악한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날 이후로 진상아는 진건축 대표에서 해임되는 것은 물론 아예 해고 처리가 됩니다. 의식을 차린 진중배가 대표 권한을 피선주에게 넘겼고 진상아를 해고 처리해버렸거든요. 미용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심순애 역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여 결국 미용실에서 쫓겨나게 되죠. 한 남자의 인생을 앗아갔던 악마 같은 두 모녀는 부잣집 사모님과 부잣집 딸내미에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는 천벌을 받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